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대의 흐름은 이미 반도체로 넘어갔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 뭐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메타버스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드론, 로봇. 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물론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반이 지금 미약한 상태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향후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냐? 극초반입니다. 극초반.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상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딱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함을 내밀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율주행만 해도 우리가 걱정 없이 차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막상 도로에 나가보면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내연기관입니다. 인공지능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막 관련 ETF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초반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 뭐 많이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먹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반도체는 엄청난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적게 잡아도 향후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이 뻔하고,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초고성능 반도체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초고성능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랫이 모두 세계 1위죠. 자, 그리고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 말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초고성능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특출난 기술을 가진 업체,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특출난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 그런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만한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분야는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D램도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끼리 거의 뭐 원가 이하의 그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치킨 게임으로까지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15년 전 얘기인데 이때 이미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가 됐고요. 지금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극소수 아주 점유율이 낮은 여러 업체가 또 있긴 하지만 뭐 그래 봐야 5% 이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미 D램도 지금 10나노대로 진입을 했고 심지어 EUV 공정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경쟁사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뛰어들기에는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이게 신규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뭐 D램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이 새 업체가 두고두고 뽕을 뽑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으로 압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한 분야의 정점을 찍었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잘 나가면 뭐하냐, 뭐 지금 세계 1위를 해도 10년 후에 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의 규모로 보나 투자 규모로 보나 이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이 마이크론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삼성전자는 완전히 급이 다른 기업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도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반쪽짜리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제 약발이 다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주가가 전혀 안 오르나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약발이라는 것은 드라마틱한 주가의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물론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찔끔찔끔 오르는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상승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메모리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를 투자하기로 이미 2년 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TSMC나 인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무나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투자 규모를 171조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독 들이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출고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산차조차도 지금 웬만한 인기 차종은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차가 워낙에 안 나오니까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올라가야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수준을 보면 잘 봐줘야 3단계입니다. 거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보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꿀단지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개 개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세계 1, 2위를 다투는 NXP 반도체와 인피니온 이 두 기업 중에서 하나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몸값도 굉장히 비싸서 약 40조에서 50조 사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돈이 아주 남아도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몇 개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대치가 이미 최고조에 달해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초격차 전략으로 1위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쯤이면 아마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는 M&A를 통해서 진출을 할 것 같고요. 이 파운드리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동력을 확보할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알은 충분합니다.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대략 지금 210조 정도로 알려져 있죠. 뭐 이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이 가진 정말 천문학적인 돈, 여기에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실력과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당장 주가가 얼마 빠지고 뭐 기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맛이 가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요. 연예인은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랑 연예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적금 든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 가시면 적어도 은행에 예적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